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젊고 건장한 나무꾼이 한 명 살았습니다. 아직 혼례는 치르지 못했지만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말하기 민망하게도 그의 약물이 시도 때도 없이 마구마구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정네들에게 참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죠. 거기다가 큰 통증까지 느껴지니 나무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꼴이 되었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를 하기는커녕 걷지도 못하겠으니 아프기는 또 왜 이리 아픈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보다 못한 나무꾼의 가족들이 의원을 모셔와 진맥을 봐도 도통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의원이 못 고치는 병이라면 무당이라도 불러야겠군. 그리해서 결국에는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데려왔답니다. 무당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다란 것들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집을 칭칭 휘감고 있구먼. 길다란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산속에서 나무하다가 이상한 거라도 먹은 적 있나? 이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배가 고플 때마다 뱀을 잡아먹기는 했소. 얼마나 잡아먹었어? 지금까지 한 수십 마리는 될 거요. 그것들이구먼. 뱀이라는 것이 원래 색을 밝히는 동물이라 그것의 영이 젊은 남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약물이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커지며 요동칠 때가 있지. 이거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양기가 넘치고 넘쳐서 이승을 하직할 수도 있어. 무당의 말을 들은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럼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어찌하기는? 하루빨리 당신 몸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야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해야 해. 알겠는가? 잘 알겠으니 빨리 방법을 알려주시오. 일단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당신이 나무하는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동굴을 하나 찾아. 그 산에는 유독 동굴이 많으니 아무 동굴이나 상관없어. 그런 다음 동굴 입구에 가지고 온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실컷 먹고 마셔. 한동안 그러고 있으면 웬 여인 내가 동굴 속에서 나올 것이야. 그럼 그 여인을 향해서 왼손으로 딱 3번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해. 일체 말을 해서는 안 돼. 그저 손짓만 3번을 해. 그럼 그 여인이 당신 옆에 앉을 거야. 그러면 둘이 함께 먹고 마시란 말이야. 그런 다음 분위기를 봐서 자연스럽게 운우지정을 나누도록 하게. 어찌 처음 보는 여인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막상 그 여인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일랑 쏙 들어갈걸? 그리고 지금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터에 그런 말이 나오나? 어쨌거나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게나. 그리고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내일 산에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야. 무당이 돌아가고 난 뒤에 나무꾼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는 이승하직하게 생겼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과 술을 바리바리 싸들고 무당이 준 부적을 챙겨서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여기가 제일 좋겠군. 나무꾼은 가장 눈에 잘 띄는 동굴을 하나 고른 뒤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세상 잘 살다 가는구나. 황천길 떠나기 전에 배불리 먹어나 보자. 그러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인기척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동굴 속에 웬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당말이 정말이었군.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을 향해 왼손을 쳐들고 3번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그에게로 다가와서는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술잔을 받아들더니 잔에 따라 준 술을 단번에 털어놓고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기분이 묘해지는군. 처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무서울 것 같았는데 이리도 친근한 느낌이라니.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으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적당히 취기가 오른 나무꾼이 슬며시 여인의 손목을 잡고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나무꾼의 눈빛을 피하지 않은 채로 발그레해진 뺨을 더욱 붉히며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된 것 같군. 나무꾼은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은 마치 안방처럼 아늑했으며 바닥에는 부드러운 이끼가 깔려 있어 이부자리처럼 폭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얽혀들며 격렬하게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세상에나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군. 보통 여인들과는 확실히 다른걸. 나무꾼은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여인의 몸놀림은 그의 힘을 넘어설 정도로 팔팔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음과 양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나니 어느덧 동이 트게 되었죠. 여명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나무꾼은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이미 간데 없이 사라졌고 어제 먹고 마셨던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꿈만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몸이 아주 개운한걸. 그리고 내 약물도 이제는 잠잠한 게 아프지도 않고 정상으로 돌아왔군. 그렇습니다. 나무꾼의 몸이 말끔하게 나은 것이었죠. 그는 그 길로 무당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일이 잘 풀렸으니 다행이군. 어제 그 여인은 대체 누구인지요? 그건 사람이 아니네. 수백 년 묵은 뱀이지. 그렇다면 이무기인가요? 아니지. 이무기하고는 또 다른 존재이네.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니 간단하게 말함세. 그 뱀은 오랜 세월 동안 용케 살아남아서 그 지역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본질은 뱀인지라 같은 뱀의 영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물론 아무 때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처럼 잘 얻어먹고 젊은 양기가 기분 좋게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 보답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것일세. 그놈만이 갖고 있는 재주라 할 수 있지. 내 자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네. 지금 자네의 몸 안에 따리를 틀고 있던 뱀의 영들은 다 천도가 되었네. 하지만 당분간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자리에 가서 어제의 그 여인과 주기적으로 운우지정을 나누도록 하게.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걸세. 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일세. 나무꾼은 무당의 말대로 1년에 한 번씩 한 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그때 그 자리에서 여인과 함께 먹고 마신 뒤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에서 엄청난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다니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는군.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 그 여인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해야겠는걸?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뱀 여인을 기리는 비석을 동굴 옆에 세웠답니다. 또한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손대대로 술과 음식을 차려주게 되었죠. 나무꾼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그 자손에게까지 술과 음식을 대접받은 뱀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운우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 한 명을 지명해서 그녀와 밤을 지내게 했을까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철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